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사 교육을 맡은 아로싱킹 교육팀 김보현 CP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교육의 목차부터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헬로 싱킹 메이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싱킹 메이커 페이지, 메가, 기가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로 싱킹 메이커예요. 만 3세 대상 교재이고요. 활동 주제는 디지털 도구의 쓰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목차를 살펴볼게요. 먼저 스토리텔링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플러그드 활동 시간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조작 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싱킹메이커의 목차 구성은 지금처럼 똑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헬로 싱킹 메이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주차별 수업 예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주차에는 스토리텔링 활동으로 동화를 듣고 이야기 나누기를 통한 문제 인지와 발현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2주차에는 언플러그드 활동이 진행되어 교재 속에 녹아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컴퓨팅 사고력을 발달시켜 볼 겁니다. 다음 3, 4주차에는 카미봇 활동이 진행되고 맵보드와 패드를 활용한 활동이 진행될 거예요. 지난 차시에 말씀드렸다시피 3주차, 4주차에 꼭 카미봇 활동을 진행해 주시진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별 수업 예시이기 때문에 2주차, 3주차에는 언플러그드 활동을 나눠서 진행하시고 4주차에 한꺼번에 카미봇 활동을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카미봇 활동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통한 문제 해결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주차 스토리텔링 시간이에요. 교재에 있는 동화를 들어보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디지털 도구들이 어떤 고마움을 주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교사 자료를 보시면 여기 교재에 있는 디지털 도구들이 교사 자료에도 제시되어 있어요. 이 교사 자료를 보시고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편리한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편리한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면 디지털 도구가 없을 때 불편한 점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옷을 빨래를 깨끗하게 해주는 여기 있는 세탁기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점이 불편할까? 또 세탁기가 없다면 어떻게 해서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디지털 도구의 불편한 점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는 디지털 도구의 편리함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교재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출발 카미 구조대 활동입니다. 동물 마을에 갔더니 동물 친구들한테 문제가 생겼대요. 각 동물들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 한번 유추해 보고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겁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등장인물 탐색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스토리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태블릿을 보시면 이 태블릿 속에 동물 친구들의 모습이 숨어 있어요. 어떤 동물 친구인지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있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이 동물은 코끼리지요. 어떻게 코끼리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커다란 두 귀와 길쭉한 코를 보고 코끼리구나 하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어요. 다른 동물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동물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동물 친구를 유추해 보면서 추상화를 학습해 볼 수 있어요. 추상화란 필요한 부분, 중요한 특징을 찾아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된 특징들을 탐색해 보면서 추상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다음은 도움이 필요한 동물 친구가 누구일지 찾아보는 활동이에요. 우리 앞에서 동물 친구의 모습을 유추해 보면서 어떤 동물 친구일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요. 여기서 해당하는 동물 친구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볼 거예요.
교사 자료로 정답이 함께 제공되니까 아이들과 정답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되세요. 이때에는 앞에서 우리가 추상화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했지요. 이 파악한 정보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도구를 찾아서 다음은 숲속마을의 동물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디지털 도구를 찾아서 연결해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먼저 여기 있는 돼지는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네요. 이 돼지에게 필요한 디지털 도구는 어떤 것일까요? 냉장고가 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우리 교사 자료에 있는 정답을 보면서 아이들과 동물 친구에게 필요한 알맞은 디지털 도구를 찾아서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꼭 돼지한테는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정답을 유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돼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또 스마트폰에서 시원한 바다 영상을 보면 돼지가 조금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질문을 유도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상상한 대로 선을 그어서 연결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도구만의 특징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다음은 고마운 디지털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편리할까요? 하는 활동인데요. 교사 자료를 보면서 각 디지털 도구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먼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음악을 들어볼 수도 있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영상통화를 할 수도 있지요. 세탁기는 빨래를 깨끗하게 해서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청소기는 우리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디지털 도구의 쓰임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지털 도구에는 모두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는 컴퓨터가 있어요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었어요. 이렇게 버튼 하나로 움직이는 디지털 도구가 편리하고 그리고 쓰임새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이제 디지털 도구, 동물 친구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디지털 도구가 필요한지 알아보았으니까 카미봇이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동물 마을에 가볼 거예요. 그런데 숲속마을 길이 조금 망가져 있대요. 이 숲속마을 길을 고치는 방법이 여기 패드에 나와 있어요. 먼저 동그라미, 세모, 네모 순서대로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색깔 순서대로 색칠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에는 우리가 패턴을 학습해 볼 수 있어요. 패턴이란 반복되는 일정한 규칙이나 모양을 뜻하는 말이에요. 교사 자료를 통해서도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해볼 수 있어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교사 자료에 가위로 오리시고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코팅을 해서 까스리와 보스리를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용판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패턴을 만들기 놀이를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모양이 올까? 하고 질문을 하고 정답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 다음에는 어떤 색깔이 올까?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패턴에 대해서 학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 과정에서 패턴의 개념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카미봇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교재에는 간단하게 카미봇 활동 진행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미션을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즐겨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웹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웹보드예요. 숲속 마을로 가는 다리가 있는 웹보드고요. 스티커를 사용해서 활동을 진행하는 웹보드입니다.
두 번째 맵보드는 숲속 마을 맵보드예요. 여기에서는 스티커와 그리고 별지를 함께 사용해 줄 거예요. 첫 번째 맵보드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카미봇이 다리를 건너서 숲속 마을로 가야 해요. 그런데 다리를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고 무서운 악어가 있기도 하고 쓰레기가 동동 버려져 있기도 해요. 스티커를 사용해서 우리가 다리도 고쳐주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그리고 악어도 멀리 도망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카미봇을 두 번째 접해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카미봇을 다루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 자료를 활용해서 카미봇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카미봇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활동은 카미 리모컨을 사용하는 활동이고요. 카미 리모컨을 조절해서 카미봇이 이렇게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아이들이 만약에 카미봇 조작에 익숙해지고 활동에 익숙해졌다면 내 맵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 맵보드와 서로 합쳐서 협동 맵보드 놀이를 진행해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맵보드예요. 이제 카미봇이 숲속마을에 도착했어요. 먼저 스티커를 사용해서 숲속마을을 조금 더 예쁘게 꾸며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별지를 사용해서 별지에 있는 동물 친구들을 뜯어서 카미봇 위에 맵보드 위에 세워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카미봇에 디지털 도구 별지를 올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도구에 도움이 필요한 동물 친구를 찾아서 카미봇의 리모컨을 조정해서 이동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별지를 내려놓을 거예요. 만약에 디지털 도구가 올바른 동물 친구를 찾아갔을 경우에는 카드를 뒤집으면 이렇게 웃고 있는 동물 친구의 모습이 나와요. 맵보드 활동의 경우에는 여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활동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활동 방법 영상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은 디지털 리터러시 부모 교육에 대한 페이지가 실려 있어요. 이번 3호에서는 행복한 아이로 성장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리고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행복 만들기 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학부모님들께 한번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싱킹메이커 베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베이직 3호는 생활 주제는 나와 가족, 싱킹 주제는 데이터의 종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다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 시간이지요.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이에요. 하이암이 영상을 보고서 동화 속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만약 원 상황이 하이암이 영상을 볼 수 없거나 아니면 동화 구현을 잘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저희 교사 자료에 이렇게 동화 시나리오가 나와 있으니까 시나리오를 뽑으셔서 동화 읽기 활동을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동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유진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바둑이가 새끼 강아지를 낳고 있네요. 유진이가 신기해하고 바라보자 할머니가 바둑이도 이제 가족이 되었구나 하고 이야기를 해요. 유진이가 가족이요? 하고 궁금해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답니다. 자, 이제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진이가 엄마한테 엄마 바둑이가 새끼를 낳아서 너무 기뻐요. 집에 가서도 바둑이 가족이 계속 보고 싶을 거예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엄마가 바둑이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과 움직이는 영상으로 남겨볼까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우리는 교사 자료를 살펴보면서
나한테 행복한 추억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또 행복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남길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요.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디지털 문화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이가 카메라를 사용해서 우리 새끼 강아지들의 사진을 찍은 모습이에요. 스티커에 있는 스티커를 뜯어서 앨범에다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앨범에 있는 스티커는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붙여줄 수 있어요. 만약 아이들이 스티커를 어떤 걸 붙여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가 교사 자료로 이렇게 예시도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예시를 보여주시면서 스티커를 붙여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엄마는 바둑이 가족의 움직이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고 또 아빠는 바둑이 가족의 새끼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메모장에 메모를 해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사진, 영상, 그리고 이렇게 메모로 남기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언플러그드 활동 시간이에요. 데이터를 정리해보는 활동 시간입니다. 먼저 교사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나누어 볼 거예요. 어떤 가족이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떤 특별한 가족 친구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그런 다음에 가족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컴퓨터 속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을 이야기 나누어 볼 거예요. 교사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별지를 보면 별지에 유진이네 가족의 소중한 추억들이 남겨져 있어요. 이 소중한 추억들을 사진을 찍어서 남긴 것들은 카메라에, 소리를 통해서 남긴 것들은 음악에, 기록을 해서 남긴 것들은 메모에, 영상을 찍어서 남긴 것들은 영상에 나누어서 붙여주시면 돼요. 역시 정답 교사 자료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이들과 교사 자료를 보시면서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처럼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카미봇 활동 시간이에요. 카미봇을 하기 전에 사전 활동으로 진행되는 3-1 우리 집 물건의 종류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집에는 어떤 장소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이 장소에는 어떤 물건들을 볼 수 있는지도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스티커를 사용해서 알맞은 장소에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티커는 총 6가지가 있지요. 6개를 모두 다 여기에 붙여주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내가 붙이고 싶은 스티커를 골라서 교재에 붙여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교사 자료로 스티커를 붙이는 예시를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붙여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은 예시를 보면서 함께 붙여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컴퓨터 속 데이터들처럼 우리 집 장소에 따른 물건들도 분류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나누어 주시고 활동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맵보드 활동 시간이에요. 맵보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먼저 3-2 별지를 사용하는 활동이고요. 이 별지를 뜯어서 카미봇의 머리 위에 올려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카미봇을 조종해서 알맞은 장소에 물건을 올려놓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별지를 3주차 수업하면 할 때 뜯게 된다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려서 활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주차에 시간이 조금 남으실 때 별지를 미리 뜯어 놓아서 유아별로 지퍼백으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바구니를 이용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또 별지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별지를 모두 다 사용하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별지를 올바른 장소에 올려놓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내가 가져다 놓고 싶은 별지만 올려서 활동을 진행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맵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별지를 다 뜯으신 다음에 카미볼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각자 해당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샴푸는 욕조에 있는 게 자연스럽겠지요. 그리고 시계는 거실, 그리고 냉장고는 주방에서 볼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겠지요. 책은 우리 방에서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물건을 알맞은 장소에 전해서 내려놔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4주차 블록 활동 시간이에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활동이고요.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정리를 하려면 물건을 끼리끼리 나눠 보아야겠지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나눌 수 있을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이때 우리 교사 자료를 보면서 나눠보셔도 괜찮아요. 교사 자료의 경우는 같은 빨간 색깔끼리 나누어 보고 또 갈색인 물건들끼리 나누어 봤어요. 아니면 엄마가 사용하는 물건, 아빠가 사용하는 물건, 그리고 우리 유진이가 사용하는 물건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교재에 꼭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때는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훨씬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교재에 꼭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면서 표시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생각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에 훨씬 더 중점을 두어서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정리정돈을 위해서 알맞은 기준을 찾고 그 기준에 맞게 분류해보는 활동을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블록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먼저 싱킹메이커 앱을 사용해서 블록 활동을 진행할 거고요. 싱킹메이커에서 베이직을 선택해 주시고 저희는 지금 3호니까 3호를 선택해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이렇게 블럭들이 있지요. 이 블럭에서 원하는 분류대로 블럭을 띄워보고 패드로 사진을 찍어 볼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유진이의 물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서 정리해 보았지요. 먼저 시작과 끝 블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인지시켜 주시고 유진이와 그리고 유진이의 물건을 차례대로 끼워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패드로 사진을 찍어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사 자료로 저희가 프로그래밍의 예시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시의 확대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 인쇄하셔서 잘라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씩 끼워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세요. 교재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가정 연계 활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활동의 경우에는 우리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는 활동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분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어요. 또 이 활동은 가정 연계 활동이기도 하지만 원에서 1, 2주차 만약 활동을 진행하실 때 시간이 조금 남으신다면 이 가정연계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 활동의 개념으로 사용해 주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저희 블록 활동을 가정에서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원에서 사용한 블럭과 그리고 교재를 집으로 가져가게 될 거잖아요. 그럼 가져갔을 때 엄마들이 패드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싱킹메이커 앱을 다운을 받으시면 원에서 해봤던 블록 활동을 가정에서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블록 활동, 가정연계 활동 안내의 경우는 만 3세의 경우는 선생님께서 작은 메모를 남기셔서 이렇게 활동을 진행해 보시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 4, 5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에게 가정연계 활동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고 아이들이 집에서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싱킹메이커 베이직까지 알아보았고 이제 싱킹메이커 메가 3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메가 3호의 생활 주제는 나와 가족, 싱킹 주제는 데이터의 종류와 표현입니다. 목차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4주차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1주차 스토리텔링 시간이에요. 하이영리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아니시면 이렇게 교사 자료를 활용해서 동화 구현을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1-1 특별한 날, 특별한 달, 특별한 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날이랑 오빈이네 가족들이 달력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엄마가 5월에는 특별한 날이 참 많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날이랑 오빈이가 특별한 날이 무엇인데요? 하고 물어봐요. 이때 엄마가 달력을 보면서 일주일, 그리고 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들은 여기서 달력을 보면서 카미가 컴퓨터랑 비슷한 점이 있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동화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교사 자료에서 이렇게 달력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 달력을 보면서 아이들이랑 5월에 있는 특별한 날은 어떤 날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또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또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된다는 점을 이야기 나누어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교재 활동을 진행해 볼 건데요. 1-2 특별한 날을 알려줘요 활동이에요. 특별한 날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우리 앞에서 스토리텔링 얘기한 것처럼 달력으로도 특별한 날을 기억해 볼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특별한 날을 기억해 볼 수 있어요. 5월에 있는 특별한 날이 어떤 날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5월 달에 생일인 친구는 누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겁니다. 그리고 5월에 생일인 친구의 날짜와 이름을 적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교사 자료를 사용해서 5월에 있는 특별한 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이날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특별한 날에 전하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 있는지 알맞은 특별한 날에 알맞은 선물을 색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사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교사 자료를 통해서 예시를 보시고 색칠을 진행해 주셔도 되고 꼭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에 맞춰서 어린이날에는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지 전하고 싶은지 색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도 괜찮아요.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일상생활 속에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런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언플러그드 활동 시간이에요. 껐다 꼈다 생각 스위치 활동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 안에 카메라, 음악, 메모, 영상 아이콘이 있죠. 그리고 우빈이가 컴퓨터와 비슷한 점이 뭘까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카미가 날이 모여서 주가 되고 또 주가 모여서 달이 되지 컴퓨터 속 데이터도 비슷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 속 데이터는 모두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0과 1을 비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비트가 8개가 모이면 바이트라고 이야기하고 바이트가 여러 개 모이면 이렇게 컴퓨터 속 카메라, 음악, 메모, 영상과 같이 여러 가지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다는 것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이해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저희 교사 자료, 다음 카페 교사 자료, 교사 가이드에 들어가 보시면 상세하게 비트와 바이트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어요.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 비트와 바이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컴퓨터 속 글자나 그림, 사진들이 모두 숫자 0과 1로 이루어져 있고 이 0과 1이 비트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비트가 8개 모이면 바이트가 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되세요. 다음은 비트와 바이트를 활용한 재미있는 놀이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명령어 약속하기라고 적혀 있고 화살표 방향이 있고 화살표 방향에 대한 명령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명령어를 따라 움직여 볼까 하고 방향, 카드 놓기, 방향, 카드 놓기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 명령어를 보시고 아래에 있는 보는 종이에 색칠을 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별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별표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카드 색칠, 또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카드 색칠 이런 식으로 색칠하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교사 자료에 정답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아이들과 정답을 보고 함께 색칠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는 종이 색칠하기에 익숙해졌다면 교사 자료에 저희가 이렇게 더 많은 명령어와 더 큰 모는 종이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화살표와 카드 놓기 명령 카드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령어 교사 자료를 보시고 모는 종이에 색칠하기 활동을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명령어 카드를 사용해서 선생님이 임의로 명령을 내려주시고 아이들이 선생님이 내린 명령에 맞춰서 모는 종이를 색칠해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정답 교사 자료는 여기에 있는 확장 명령어 교사 자료를 보고 모는 종이를 색칠한 거에 대한 정답 교사 자료입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첫 번째는 3주차에 우리 카미카드 앱을 사용하게 될 건데요. 이 카미카드 앱을 사용하기 전에 사전 활동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활동이기도 하고요. 또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컴퓨터가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어요. 다음은 싱킹메이커 메가 별지 활용인데요. 저희 2-2 모는 종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별지가 있어요. 커다란 네모 모양, 까만 네모 모양 별지가 있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단체로 사용하는 확장 활동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별지예요. 교실 바닥에 이렇게 아이들이 모는 종이를 별지를 깔아서 모는 종이 모양으로 깔아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선생님이 명령을 내리면 아이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서 카드를 뒤집어 볼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앞으로 그리고 뒤집어요 하고 얘기했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리가 앞으로 와서 카드를 뒤집어 보는 단체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어요. 이 활동은 바닥에 내려놓고 하는 활동이고 또 전체 아이들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3주차 카미카드 앱과 만나요 활동이에요. 이제 3주차는 맵보드 활동이 진행되잖아요. 이번 맵보드는 그동안은 저희가 카미 리모컨을 사용하는 맵보드 활동이었지만 이번 호수부터는 카미카드를 사용하는 맵보드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미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카미봇을 올려놓는 위치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래쪽에는 카미카드에는 동작 카드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 동작 카드를 사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카드는 카미봇이 앞으로 한 칸, 그리고 왼쪽 카드는 왼쪽으로, 뒤돌기 카드는 뒤로 몸을 돌려주고 오른쪽 카드는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주는 카드임을 설명해주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접속해 주시면 카미카드 수업 자료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카미카드가 원본으로 커다랗게 뽑을 수 있도록 저희가 파일을 올려드렸어요.
그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큰 버전으로 인쇄를 하셔서 아이들과 카드를 보고 카미봇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시면 직접 카미봇과 패드를 연결해서 실물로 카미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의 이해를 훨씬 쉽게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제 우리 카미봇을 움직여보는 카미카드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특별한 날을 축하해주는 활동이고요. 먼저 별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별지의 앞면에는 사람 그림, 그리고 별지의 뒷면에는 물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칸씩 빈 공간이 있지요. 여기에는 특별한 날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요. 또 특별한 날 어떤 선물을 해보고 싶은지를 그려볼 수 있는 칸이 있어요. 빈 공간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카미봇 위에 별지를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맵보드를 이동해서 특별한 날 주인공한테 선물을 전달해보는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이때에는 별지를 자세히 보시면 양쪽에 한쪽에는 사람, 한쪽에는 물건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출발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별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편지를 전하고 싶어 하면 카미봇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별지를 올리고 출발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편지가 있는 곳까지 카미봇을 이동시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편지를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달하고 싶어 하면 편지 별지를 카미봇 위에 올려놓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곳까지 출발 지점에서 카미봇을 움직여서 도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서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도착을 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표현을 해볼 수도 있어요. 어린이날을 축하해, 어버이날을 축하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른 알맞은 표현을 말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맵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카미 카드를 사용해서 맵보드 활동을 진행할 거고요. 카미 카드의 화면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중에서 동작 카드 4가지, 앞으로, 뒤돌기, 왼쪽, 오른쪽 카드를 사용해서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아이들이 카미 카드를 처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작하는 게 많이 어렵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진하는 걸 먼저 앞으로 카드를 사용해서 직진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익혀보고 직진이 익숙해졌다면 왼쪽, 오른쪽 카드를 사용해서 카미봇을 조작해 볼 수 있어요. 또 맵보드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다음 카페에도 자세하게 활동 방법이 올라와 있으니까 다음 카페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주차 블록 활동 시간이에요. 블록 활동을 하기 전에 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 거예요. 제공되는 교사 자료를 보고 12월, 1월, 2월에 태어난 친구들은 겨울에 태어난 친구들, 3월, 4월, 5월에 태어난 친구들은 봄에 태어난 친구들, 또 6월, 7월, 8월에 태어난 친구들은 여름에 태어난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서 나는 어떤 계절에 태어났고 어떤 달에 태어났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교재에 보면 여기 이렇게 친구가 있지요. 친구의 얼굴과 머리를 색칠해서 꾸며주고 이름표에 몇 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생일은 몇 월인지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글을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교사 자료로 예시 자료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예시를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교실에 저희 생일판 있지요. 생일판을 가지고 내 생일이 언제인지 찾아서 적어볼 수도 있고 또 데이터를 표현하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나 자신을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블럭 활동을 진행해 볼 건데요. 싱킹 메이커 어플을 사용할 거고 메가 단계에 접속해 주시고 3호에 들어가 볼 겁니다. 아이들과 내가 태어난 달이 언제인지 찾아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활동인데요. 이렇게 블럭을 끼워서 패드로 사진을 찍어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예시 교사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먼저 예시 교사 자료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번 진행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생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내 친구의 생일이 언제인지 찾아가 볼 수 있어요. 교재 마지막 페이지에는 가정 연계 활동이 제시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키보드에 숨어 있는 암호가 무엇인지 풀어보는 활동이에요. 이 활동은 수업 활동할 때 가정 연계 활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1, 2주차 수업이 혹시 너무 빨리 끝나거나 할 경우에 이 활동을 진행해 보면서 확장 활동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블록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실려 있어요. 엄마와 함께 가정에서 블록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가정에서도 블록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만 3세 같은 경우는 메모를 남겨서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4, 5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직접 가정에 가서 소개를 하고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가까지 활동을 소개해 보았고요. 이제 바로 기가 3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가 3호입니다. 생활 주제는 소중한 가족, 싱킹 주제는 데이터의 표현과 구조예요. 목차는 다음과 같이 4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1주차 스토리텔링 시간이에요. 제목은 알쏭달쏭 비밀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이아미 영상을 보시면서 동화의 내용을 이야기 나누어 보셔도 되시고요. 아니시면 교사 자료를 보면서 구연 동화를 통해서 동화를 들려주셔도 됩니다. 기가의 동화 스토리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미나랑 노아 그리고 카미 핑크가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꼭꼭 숨은 미나랑 카미 핑크를 노아가 찾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서 이상한 쪽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알쏭달쏭 알 수 없는 비밀 편지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이 편지를 보고 카미가 나는 뭔지 알 것 같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나랑 노아가 뭔데 우리도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자 카미봇이 비밀은 아빠 방에 숨어 있어 하고 이야기해요. 이때 교사 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교사 자료를 보시면 카미가 알쏭달쏭 비밀 표지는 아빠 방에 있는 컴퓨터에 쓰여 있어 하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과 컴퓨터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유추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0과 1이 적힌 카드 교사 자료가 제공이 돼요. 이 카드 교사 자료를 보면서 컴퓨터 속 데이터는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0과 1을 비트라고 하고 비트가 8개 모이면 바이트가 된다고 아이들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2주차 언플러그드 활동 시간이에요. 아빠의 키보드 활동이에요. 아빠의 방에서 키보드를 찾았어요. 키보드에서 비밀을 찾아서 편지를 완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알쏭달쏭 비밀 편지 속에 있는 이렇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네모들이 보이지요. 그리고 키보드를 살펴보면 키보드 위에도 쪽지와 똑같은 빨간 색깔, 주황 색깔, 노란 색깔, 초록 색깔, 하늘 색깔 이렇게 색깔 네모가 있고 네모 안에는 숫자나 글자가 적혀 있는 모습이에요. 이 활동은 별지를 사용해서 진행하는 활동이고요. 별지 속에 있는 키보드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여기 쪽지의
알쏭달쏭 비밀 편지에 있는 네모의 색깔, 똑같은 색깔을 찾아서 별지에서 뜯어서 교재 위에 붙여볼 거예요. 이렇게 정답 교사 자료가 함께 제공이 되니까요. 정답 교사 자료를 보시고 아이들과 별지 붙이기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별지를 다 붙여보았더니 5월 3일은 엄마 생일 하는 글자가 나왔네요. 알쏭달쏭 비밀 편지에 숨어있는 비밀 글자는 엄마의 생일 날짜였어요.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아빠의 키보드와 알쏭달쏭 비밀 편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탐색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엄마의 생일을 알았으니까 엄마의 생일을 준비해야겠지요. 먼저 엄마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나와 노아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엄마의 사진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진첩 속에 있는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별지에 있는 요 사진들을 뜯어서 여기에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카미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엄마는 빨간 색깔을 좋아한다고 하고 있지요. 별지에서 빨간 색깔이 들어간 것을 뜯어서 여기 파란 색깔 폴더 안에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카미봇은 엄마는 식물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별지에서 식물 그림들을 찾아서 여기 노란색 폴더에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과 노란색 폴더에 빨간색과 식물을 나누어서 붙여보면 겹치는 별지가 한 장이 있어요. 이 별지를 보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것은 빨간 색깔의 장미꽃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사 자료로 정답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답을 보면서 아이들과 활동을 맞춰서 진행해 보시면 되세요.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또 디지털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어요.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것도 알았으니까 엄마의 생일 파티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활동은 카미봇 활동이지요. 카미봇에서도 반복 카드를 사용해 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사 자료에 이렇게 카미봇과 까만 선이 있는 교사 자료가 있어요. 이 교사 자료를 프린트하셔서 카미봇을 까만 선 위에 올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교재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쪽지를 보시면 케이크는 1개, 풍선은 2개, 꽃은 장미꽃은 5송이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지요. 미나가 케이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가서 케이크를 1개만 사고 돌아와야 해 하고 이야기하니까 노아가 2번을 반복하네 하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마트에 가기 위해서는 시작 지점에 있는 카미봇이 앞으로 카드 1칸을 사용하고 그리고 뒤돌기 카드를 1번을 사용해야 한대요. 그리고 케이크를 사고 다시 돌아오는 길도 앞으로 카드 1번을 사용하고 뒤돌기 카드 1번을 사용해서 돌아온다고 해요. 똑같은 카드를 2번 사용하고 있지요. 이 점을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같은 행동을 2번 반복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별지를 사용해서 알맞은 숫자에 맞게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정답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답을 살펴보면서 아이들과 별지를 붙이기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위치와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 또 되풀이하는 반복의 의미를 아이들이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맵보드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상단에는 반복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게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맵보드 활동을 진행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게시가 되어 있어요.
먼저 아이들과 함께 맵보드에 보시면 마트 이름이 비어 있지요. 우리 팀 친구들과 함께 어떤 마트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마트 이름을 정해서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별지를 떼어내서 상점에 있는 진열대 보이시죠? 이 진열대에 진열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출발 지점에다가 카미봇을 올려놓고 반복 카드를 사용해서 사야 하는 물건을 하나씩 사서 가지고 돌아와 보도록 할 거예요. 아이들이 반복 카드를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사 자료를 통해서 반복 카드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 예시를 보시고 함께 처음에는 프로그래밍을 해본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많이 익숙해졌다 싶으면 예시를 보지 않고도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먼저 움직임을 통한 배수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반복 카드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맵보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4명의 친구가 하나의 맵보드를 사용하지요. 맵보드 하나를 사용해서 활동을 진행해 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반복 카드도 익숙해지고 맵보드 활동에도 익숙해진다면 이렇게 여러 개의 맵보드를 이어서 협동해서 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동 맵보드로 활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우리 원에 이런 장난감 있지요. 이 장난감들을 맵보드 위에 진열장에 전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진열장에 다양한 물건들 전시된 거, 우리 원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확장 개념의 놀이를 진행해 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 4주차 이제 블록 활동이 진행될 거예요. 블록 활동을 하기 전에 이제 미나랑 노아가 파티에 초대할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가족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어떤 가족들이 있는지 함께 같이 살펴볼 거예요. 우리 미나와 노아의 가족 관계도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명칭을 알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과 나의 관계를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나와 노아가 이제 손님을 골라서 초대장을 보냈어요. 엄마의 생일 파티에 어떤 손님을 초대했는지 여기에 있는 이 편지를 보고 찾아볼 거예요. 먼저 엄마의 엄마는 누구지요? 엄마의 엄마는 외할머니지요. 그리고 엄마의 언니는 이모이고 아빠의 누나는 고모이지요. 이렇게 교사 자료를 보시고 편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초대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초대장의 주인을 찾아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싱킹메이커 앱을 사용해서 기가 단계에 들어가 주시고요. 기가 3호에 접속해 주실 거예요. 그런 다음 여기 있는 블럭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블럭을 끼워서 패드로 사진을 찍어서 결과를 확인해 볼 거예요. 이때 확대 블럭 자료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확대 블럭 자료를 프린트 하셔서 아이들과 큰 모습으로 블럭을 끼워보고 함께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교재 마지막 페이지에는 가정연계 활동이 실려 있지요. 이 가정연계 활동은 키보드의 비밀을 찾아서 편지를 완성해보는 활동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정연계 활동으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1, 2주 활동이 조금 빨리 끝났다 싶으면 이 가정연계 활동을 진행해 보면서 수업 때 확장 활동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마찬가지로 블럭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블럭을 가지고 집에서도 원에서 배웠던 활동들을 해볼 수 있도록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싱킹 주제에 대한 가정연계 활동도 안내가 되어 있고 또 블럭에 대한 가정연계 활동도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원에서도 한 번 더 안내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싱킹 메이커 3호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오늘 싱킹메이커 3호 교사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